2022년 3월 2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발표했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어제 오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도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이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이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등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다. 윤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용산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입니까? 네,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한 건물에서 일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의 사무실, 민관위원회, 기자회견장 등을 한 건물에 함께 두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지원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발표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이동하게 되면 현재 청와대는 어떻게 됩니까?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임시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청와대는 없다며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역대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라고 대통령실 이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의 확고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해 제왕적 행태의 전형, 막가파식 결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애초 청와대 이전 배경인데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법 및 예산 지원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이전 추진 계획을 총력 엄호하면서 역풍 차단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공세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전 비용으로 약 4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이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진 합참의 이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에서는 비용을 과소추산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